오늘도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화제 인물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은 요즘 특검 수사 때문에 거의 매일 얼굴 보는 분입니다. 특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본. 손정희 변호사님, 굉장히 패션에 대한 칭찬이 많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그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핫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굉장히 핸섬한데 옷 맵시가 굉장히 잘 나오는 분인데, 사실 이분이 이렇게 인기가 좋은 건 옷을 잘 입어서 뿐만 아니라 브리핑할 때 굉장히 침착하고 절제되고 날카롭고 기자들의 질문에 굉장히 소통을 잘하면서 굉장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데 맡은 바 임무를 잘하고 있다는 평가예요. 그 네. 와중에 아침마다 출근할 때, 점심 때 나오는 모습이 이렇게 굉장히 말끔하게, 우리가 보통 법조인들은 좀 옷도 잘 못 입고 네. 촌스럽고 뭐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굉장히 엘리트적으로 굉장히 네. 멋지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신뢰를 부여하고 그렇죠. 열심히 하라고 동력을 하고 있는데, 특검부 중에 사실 이규철 특검부 얼굴에 매일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네. 그 사랑을 다 이분이 받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리고 사실은 이분이 이렇게 옷을 입는데 굉장히 잠자는 시간도 줄일 거예요. 아마 집에 있는 아내, 배우자가 아마 챙겨줄 네. 겁니다. 이런 스카프, 예. 목도리, 그리고 출근할 때 보면 도시락 같은, 깨알 같은 도시락, 도시락 가방도 보온병도 화제죠. 네, 아내가 예. 챙겨줘서 집에서도 사랑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조금은 하는데, 땡땡이 도시락 가방. 네, 네. 이 특검에 나오는 스타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에 인사검증할 때 그렇게 애먹었는데 저런 숨은 보석을 왜 찾아가지고 못 썼나. 너무 아쉬워요. 그러네요. 네. 네. 네, 그렇게. 만약에 저렇게 언론들을 잘 상대하고 네. 그리고 또 국민들한테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발탁했으면은 충분히 또 이런 다른 공간에서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민정수석 잘했겠는데요? 시켰으면. 네. 근데 국방부 대변인인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그렇잖아요. 정유라 얘기하는 거 씨 보면 체포하겠다고 하는데. 예. 굉장히 절도 있게 얘기하는데 네. 사실 저분은 법원에 계실 때부터 법원에 각종 모임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사회를 독차지했다는 거예요. 사회자. 그래서 굉장히 평상시에 사석에서 만나면 굉장히 재미있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이거랑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특검보지만 검사 출신이 아니고요. 판사 출신입니다. 네. 하지만 어제 했던 발언,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했던 발언, 두고두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특검은 위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천순일 국정농단에서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게 그거잖아요. 재벌들은 또 경제 문제라고 빠지고 처벌받아야 될 권력자들도 다 빠지고 이런 부분에서 저런 말 한마디가 사실은 국민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회적 발언이에요. 예.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잖아요. 네. 그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발언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삼성의 아버지, 할아버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 할아버지도 다 빠져나왔어요.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정말 단죄하는, 잘못된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보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또 흰소리를 하게 되는데요. 저런 아까운 인재를 왜 그대로 두나. 예.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엄중한, 그러니까 특검이 그동안 고심하고 그 고심한 결과를 국민들한테 아주 비장함을 갖도록 이렇게 발표를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예. 아니 실제로 또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고 보지만 얼굴의 표정이 굉장히 딱 긴장돼 있고, 네. 예. 또 그 얼굴 표정만 봐도 특검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발표를 했어요. 예. 목소리도 굉장히 힘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 평상시에 또 브리핑할 때는 또 저런 표정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아까운 인재라는 생각이 좀 네. 드네요. 네, 그런가 하면은 지금 특검 못지않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지금 주 3회 재판을 이례적으로 열고 있는데요. 지금 박 대통령 측에서 수사 기록 내용이 너무 많다, 좀 이렇게 재판을 늦춰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제 강일원 주심이 약간 이렇게 저희가 속된 말로 사이다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측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이
굉장히 빨리 하는 나오는 거죠. 거. 예. 그러면 네. 내가 특검에 나가는 조사 시기도 앞당겨주고 수사 강도도 굉장히 높아져지고 네. 최순실 씨도 내 형사재판 1심이 끝나기 전에 탄핵 결정이 나면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늦추는데요. 그 늦추는 방법이 증인 신문을 하는데 이미 뭐 45명의 증인이 채택되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증인 신문도 아주 길게 한답니다. 네. 우리가 증인 신문 할 때 한 7페이지, 8페이지, 10페이지만 넘어가도 재판장이 좀 피로해 하시거든요. 네. 너무 기니까 70페이지나 반대 신문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에서 이게 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게 위한 거 아니냐, 빨리 하자, 기록이 너무 많다라고 볼멘 소리 하니까 나는 혼자서도 그거 다 읽었다, 왜 못 읽고 있느냐, 네. 이렇게 좀 질책을 해서 신속하게 좀 재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 네. 특검에도 헌재에도 최순실 씨 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